여러분들과 경영학 개론을 이번 주부터 15주간 여러분들과 같이 공부를 할 정진문입니다. 경영학 개론은 아무래도 말 그대로 개론이다 보니까는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는 그런 개념이다 생각을 하면 됩니다. 경영학은 인사관리, 재무관리, 마케팅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건 개론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거의 총괄하는 그런 개념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시간은요, 우리가 비즈니스 환경에서의 관리 기법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는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익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 이익과 또한 그 리스크, 위험이라고 그러죠. 그 리스크와의 그런 관계를 우리가 알아보고요. 또한 비즈니스가 또한 비영리 단체에서도 적용이 되는데 어떻게 적용이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경제적인 부를 창출하기 위해서 기업가의 정신이 어떠한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경제적인 그런 환경 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비즈니스와 기업가의 정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든지요,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즈니스를 우리가 생각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비즈니스를 통해서 우리가 성공을 우리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를 갖다 시작한다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한 그런 걸로 많이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을 갖다가 기회로 해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하죠.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익을 창출하면서도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활동을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합니다.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제품이나 상품을 팔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을 해가지고, 즉 용역을 우리가 제공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수익을 얻는 이런 거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갖다 우리가 통틀어서 비즈니스라고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거는 비즈니스가 사용한 비용들 이상으로 벌어들인 그런 돈의 양을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제품을 매출한다든지 상품을 매출한다든지 아니면 서비스, 용역을 제공을 해가지고 얻는 것을 우리가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그럼 그 수익을 우리가 수익이라는 것이 있고요. 또 그 수익을 얻기 위해서 소비된 것을 우리가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것을 이익이라고 그러겠죠. 그래서 수익하고 이익하고는 조금 우리가 관계를 갖다가 잘 유념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이익을 갖다가 창출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비즈니스, 즉 기업가들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기업가라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기업가는 비즈니스를 시작하고 이를 지속해 나가기 위한 또한 그래가지고 시간과 돈에 대한 리스크를 감당하는 사람을 기업가라고 그럽니다. 비즈니스는 우리에게 부유해질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기회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의 그 샘 월튼이라는 그 분, 월마트 하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죠? 그분은 알칸소에서 상점 하나를 갖다가 가지고 시작을 한 것이 지금의 그 월마트를 이루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많은 그러한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많은 수익을 창출하고 또한 많은 그 사람들한테 여러 가지 그 일자리를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다시피 그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 같은 그 분도 조그만 그런 그 창고방에서 여러 가지 그 사업을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사 세계에서 제일 가는 그런 그 기업으로 키운 그런 사람이 되겠죠. 미국의 포브스지에서는 40개 이상의 그런 국가들에게 한 약 1000명 정도의 그 억만장자, 그러니까 억만 그 장자가 이렇게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밝히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도 이런 그 비즈니스를 한다 그러면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그런 대열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그 기회는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비즈니스는 단지 기업들을 위해 가지고 우리가 그 부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음식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필요한 그 서비스, 뭐 교통 서비스도 되겠고 그다음에 의료 서비스도 되겠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제공을 해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갖다가 편리하게 하고
우리의 그 모든 욕구들을 갖다 충족시켜주는 이런 것들을 갖다 제공을 해주는 것이 우리가 비즈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가 발생을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이건 뭐 다 아시는 그런 사항들이 되겠는데요. 이익을 갖다가 창출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그 위험이 없는 그런 거는 아마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가 이익을 갖다가 그 아까도 얘기했듯이 수익이 생긴 가운데서 비용을 갖다가 뺀 것이 이익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 비용 이상을 우리가 벌어들인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여기서는 우리가 매출이라고 하는 개념을 보게 되는데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에 제품과 서비스를 갖다가 판매함으로써 비즈니스가 얻게 되는 화폐 총량, 그 돈으로 환산하는 것이 되겠죠. 이것을 갖다 우리가 매출액이라고 그랬죠. 매출 수익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겨울철에 군밤 장사나 아니면 군고구마 장사를 갖다가 한다. 또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팥빙수라든지 뭐 이런 장사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그 좌판이라고 그럴까요? 그것을 갖다가 카트 그런 걸 갖다가 얻어야 되겠죠. 빌리든지.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그 재료들을 갖다 구입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 혼자서 하면 또 인건비가 안 들게 되겠지만 이것이 내가 바쁠 때는 또 다른 아르바이트생이라고 그럴까요? 이 알바생들을 쓰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 자, 이런 것들이 다 나가게 되겠죠. 그죠? 이런 것들을 다 비용이라고 그럽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비용을 투자해가지고 군고구마나 군밤 또한 그 팥빙수 이런 것을 갖다가 판매했다. 그럼 판매해서 벌어들인 그런 수익이 매출액이 되는 것이죠. 그 매출액에서 여러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카트비라든지 그 다음에 그 군밤이라든지 군고구마라든지 이런 재료 또한 그 재료만 필요하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걸 갖다가 땔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연료를 이용해서 그걸 갖다 구워야 되는 거니까요. 그런 연료비가 들어가게 되겠고 또한 그 알바생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인건비 이런 것들을 다 제하고 그 남은 것이 이제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이익을 갖다가 우리가 창출을 하는 것이 비즈니스다 그랬어요. 자, 근데 그 비즈니스를 갖다가 우리가 아까처럼 이렇게 노점상에서 하는 그런 것과 아니면 또 우리가 어떤 매장을 얻어가지고 한다 그러면 또 거기에는 더 많은 비용이 나가게 되겠죠. 매장을 얻게 되면은 그 매장에 대한 임차료, 그 월세라고 그러죠. 이제 그런 것들이 나가게 되겠고 또 사업자 등록증을 우리가 내게 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또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다 제하고 남은 것이 이제 이익이 되는 것이죠. 자, 매출은 일정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함으로써 그 비즈니스가 얻게 되는 화폐의 총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또 사업을 하다 보면은 이제 비용 말고 손실이라는 개념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에서 비용을 뺀 것이 이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을 얻는데 비용이 수익보다 더 많이 지출된 것을 갖다가 손실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서 제가 정의를 내렸죠. 비즈니스에서 발생하는 비용이 매출보다 많을 때 발생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군고구마나 군밤 장사 또한 팥빙수 장사 이런 거 할 때 보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서 매출액이 적었어요. 적게 팔렸다고 우리가 보면 되겠죠. 그렇다 그러면 그것은 손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이 하나의 리스크가 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익을 얻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지 손실을 발생하기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자, 아무튼 우리가 이런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많은 이익을 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이 비즈니스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리스크를 갖다가 안게 되는데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수익성이 확실하지 않는 비즈니스에서 발생하게 되는 시간과 돈의 상실을 기업가가 감당하게 될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위험 부담이죠. 자, 수익성이 확실하다 그러면 리스크는 적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익성이 불투명하다 그러면 리스크가 많은 것이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새로운 종류의 자동차, 신차를 갖다가 개발한다. 모델을 갖다가 잘 입혀가지고 이렇게 한다. 과연 이것이 잘 팔릴까, 못 팔릴까? 자, 이것은 우리가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자, 그 뚜껑을 열어볼 때까지의 우리가 그 가슴을 조마조마하면서 이것이 잘 팔릴 때는 괜찮지만 못 팔릴 때는 어떻게 될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될 것이죠.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리스크가 되는 것이고요. 또한 우리가 도심지에서 그 상점을 이렇게 오픈하는 것과 그 도심지 밖 교외에서 오픈하는 것과 이렇게 볼 때 도심에서 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는 그런 좋은 장점은 있지만 그 건물에 대한 그 임차료라든지 이런 거가 또 어마어마하게 또 그 크죠. 그런 또 리스크가 있어요. 그러나 또 교회에서 하게 되면 그 임차료, 월세는 또 싸지만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 있다 하는 그런 가능성이 좀 희박하죠. 또 그런 리스크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장소와 이런 것에서도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 월마트의 그 샘 월턴이라든지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 빌 게이츠라든지 이런 그 기업가들은 자기가 기업을 갖다 성공시켜서 자기 자신의 그 부만도 이렇게 부를 많이 축적을 했죠. 그래서 지금 그 억만장자의 그 대열에 들어갔죠. 그러나 그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부만을 이렇게 창출한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그 일자리도 함께 창출했다 하는 점을 우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업가들을 갖다가 색안경을 끼고만 볼 게 아니다 하는 것이죠. 그런 기업가들이 땀 흘려서 또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한 기업을 갖다가 그렇게 크게 성장시켰을 때는 그거에 대한 많은 종업원들도 그 창출시켜가지고 그 일자리를 창출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많은 고용을 갖다가 이렇게 높였다. 이건 굉장히 국민 경제라든지 국가 경제에 볼 때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그 기업을 통해서 세금을 갖다가 또 많이 내게 되겠죠. 그 세금이 우리의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라든지 그런 그 재정 쪽에 많은 그런 그 부분을 담당을 해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 그 도로라든지 항만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갖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이런 것 또 제공을 해주고 있고 또한 공공시설 뭐 보건소라든지 그런 병원 또 학교 공립학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세금들이 또 지출되고 있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런 분들 기업가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그 기업가들이 이렇게 기업을 해가지고 많은 그런 그 혜택을 우리들한테 주고 있고 또 이런 것은 또 우리의 그 생활 수준을 갖다가 또 향상시키고 있죠. 또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생활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이 보유한 돈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의 양을 우리가 생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이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향상됐다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갖다가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미국하고 일본하고 이렇게 비교해 볼 때 미국이 아무래도 일본보다 생활 수준이 높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예를 들면은요. 그 맥주 한 병에 일본에서는 그 맥주 한 병이 $7를 주고 산다고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아마 그것이 $1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면은 미국의 생활 수준이 일본보다 높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쌀 1파운드를 우리가 일본에서 구입하는 것보다 미국에서 구입하는 것이 5배나 더 우리가 그 일본이 더 비싸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 같은 돈을 가지고 구입할 수 있는 양이 미국이 더 많다. 그러면 그만큼 미국이 생활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삶의 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자유라든지 쾌적한 자연환경, 또한 교육, 의료 서비스, 안전과 같은 그런 그 즐거움과 만족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것들, 모든 것들에서 나타나는 사회적인 일반 행복 수준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의 질이 좋다. 그러면 내가 자유로운 가운데서 여러 가지 만족과 즐거움을 갖다가 만끽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우리가 물건을 소유해가지고 얻는 그런 것 이상의 것을 느끼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질, 생활 수준을 보게 되면 돈이 많다고 해서 삶의 질이라든지 생활 수준이 높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통계에서 보게 되면 못 사는 나라인데도 굉장히 자기가 더 만족하면서 즐거움을 누리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이 비즈니스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생활 수준이라든지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이런 것도 우리가 있다 하는 것을 보고요. 또한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업이라든지 또한 정부 또한 여러 가지 비영리 단체 이런 데서들도 이런 것에 대한 것을 갖다가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엔 다양한 비즈니스의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대응을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것은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업과 직접적으로 또한 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사람들이 되겠죠. 즉 기업의 활동이라든지 정책에 의해 가지고 이익이라든지 손실을 입게 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관계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자에는 그 주주가 있을 수가 있겠고요. 또 그 기업의 종업원이 있고요. 또한 그 기업에서 나오는 제품들을 구입하는 고객들이 있을 거고 그 제품을 생산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가지 관련 공급자라든지 판매자 뭐 이런 사람들이 있게 되겠고요. 또 그 기업을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 또 여러 가지 요즘 환경단체라든지 그런 기관들도 많이 이해관계자로 또 올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정부도 이해관계자에 들어갈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경영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경영자들은 그런 이해관계자들이 많은 그런 그 다양한 요구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다양한 요구사항들을 갖다가 균형 상태를 갖다 이렇게 잡아주는 그런 사람들이 경영자가 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주는 많은 배당을 갖다가 받으려고 합니다. 또한 종업원들은 많은 월급, 급여를 받으려고 합니다. 자, 급여를 많이 주게 된다 그러면은 주주한테 대한 배당이 줄어들겠고 배당을 많이 주게 된다 그러면은 종업원들한테 돌아가는 그런 그 급여는 적겠고요. 자, 이런 것을 경영자가 양쪽을 다 만족시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균형 상태를 잡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되겠죠. 또 가격이 비싸면 어떻게 돼요? 고객들이 그 제품을 외면할 것이고요. 또 다른 회사의 제품을 구입하러 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격도 적절해야 되겠고 또한 그 세금도 적게 내면 안 되겠죠. 또 많이 너무 계산을 잘못해가지고 많이 내도 문제가 되겠고요. 적절한 그 세법에 맞춰가지고 세금을 내도록 해야 되겠고요. 또 여러 가지 제품을 공급하는 자와 또한 우리의 제품을 갖다가 팔아주는 그런 그 소매상들 이런 관계들도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쪽에서 적정한 이익을 취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경영자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또한 이런 비즈니스 하다 보면은 우리 회사 자체 내에서 여러 가지 그 힘들고 또한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가지고 아웃소싱을 갖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웃소싱이라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일부 혹은 모든 기능을 갖다가 다른 조직으로 이렇게 넘겨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나라의 인건비가 많이 높아지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그 제품 생산하기가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걸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동남아시아라든지 이런 쪽으로 이제 기업을 이전시켰다. 그런 경우에는 그쪽에서의 그 싼 인건비를 가지고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것이 되겠죠. 이런 걸 갖다 아웃소싱이라고 그러죠. 반면에 아웃소싱의 반대가 이제 인소싱이 되겠죠. 이것은 다시 이제 우리나라로 불러 들여와 가지고 이제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되겠죠. 아웃소싱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우리나라에서 고용 창출이 어렵게 되니까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혜택을 주면서 밖에 나갔던 기업들을 갖다가 다시 불러들이는 이런 것이 이제 인소싱이 되겠죠.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혼다라든지 도요타 뭐 이런 그 일본의 이런 그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에다 공장을 신설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현대라든지 기아 이런 데서도 미국에 들어가서 그 공장을 건설해서 미국의 많은 그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인소싱이 되겠고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제품의 판로를 위해 가지고 또 나가는 것이니까 또 아웃소싱이 되겠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또 인소싱과 아웃소싱을 통해 가지고 이걸 비즈니스를 경영하는 그런 경영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갖다 결정하는 그런 것도 하나의 경영자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비영리 단체에서의 경영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비즈니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영리 단체에서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많이 생각들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경영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비영리 단체라고 하는 것은 소유주나 소속
그런 구성원들이 사적인 목적으로 이익을 창출하지 않는 그런 조직을 말합니다. 이 비영리단체에서도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경영 원리가 적용이 되고 있다 하는 건데, 저는 그 전에 유니세프라고 하는 그 국제연합아동기금 UN 기구죠. 거기에서 종사를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 카드를 갖다가 크리스마스 무렵에 카드를 판매해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여러 전 세계 불우이웃을 돕는 그런 기구인데요. 이 카드 판매, 자, 이것도 우리가 일종의 하나의 그 기업에서 보게 되면 영업행위가 되겠죠. 이런 것이 개인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적인 목적, 즉 전 세계의 어린이들을 건강이라든지 이런 것을 위해 가지고 여기 카드를 팔아 가지고 벌어들인 그런 그 수익을 가지고 그쪽에 사용한다 하는 것이죠. 아무튼 이런 그 비영리 단체에서들도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같은 경우에 카드 판매이기 때문에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거가 있겠죠. 또 조직을 운영하려고 하면 그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이런 것이 필요하죠. 자, 이런 것들 그 비영리 단체에서도 인사관리라든지 또한 뭐 재무관리, 마케팅 뭐 이런 개념들 영리 단체에서 쓰는 이런 여러 가지 기업에 관한 그런 것들도 적용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요즘은 많은 그 사회적 기업들이 나오고 있죠. 이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공적인 목적의 조직을 만들어서 관리하고 사회적 문제를 가진 그런 국가를 도와주기 위해 가지고 경영 원리를 적용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기업들이 나와 가지고 이런 사회적 기업에서도 이런 그 기업가의 정신, 그 비즈니스를 통해서 이런 그 조직의 여러 가지 경영을 확산시키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